네, 바로 이어집니다. 인사이트 픽. 국내외 증시 상황 냉철한 시선으로 진단하면서 투자 인사이트를 얻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업라이즈의 이효석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효석 이사님, 과거 헤지펀드 매니저를 하셨고 SK증권에서도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유튜브에서도 지금 막 날리고 계십니다. 저희도 만난 적 있죠? 네네. 작년에 뉴욕에서 만났죠. 네네. 예, 저희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카톡을 보니까 매니지스트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게 뭐 네네.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의 애널리스트를, 합성어. 네. 예. 그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 뭐 분석도 하지만 운용도 했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네네. 네. 그렇군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어가지고 많이는 안 쓰는 네. 말입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일단은 팔레스타인 사태를 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기 어떤 전력 측면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당한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지상군을 투입해서 보복하려고 하겠죠. 지금 현재 전쟁 양상 이렇게 심상치 않은데 이런 어떤 거시경제적인 환경 리스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해 보면서 어떤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을 전망을 하는 거를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전망을 한다고 한들 믿어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리 중동의 전문가라고 하셔도 이것을 전망을 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쟁이 이제 곧 끝납니다. 혹은 더 확산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지난주에 나온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만 전쟁이 진행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전쟁이 확산되는 경우,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이제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일 텐데, 이것은 이란까지 전쟁이 확산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글로벌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블룸버그의 전망에 따르면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한 60불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준 기준으로 보면은 140에서 150불까지 오른다라는 얘기니까, 사실 글로벌 경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란이 이 전쟁에 참여할 것이냐 여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망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체크하면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유가나 달러나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지표는 엔달러 환율이에요. 엔달러 환율이요? 네. 예, 지금 150엔 넘었죠? 네. 예. 엔달러 환율을 왜 봐야 되냐면은, 사실 이 150엔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해 보시면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쯤, 정확하게는 10월 21일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날짜도 기억하는데 그날이 금요일 밤이었어요.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돌파하려고 하니까 BOJ에서 금요일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밤에 원래 보통 이렇게 쉬잖아요. 그런데 놀아야죠. 금요일 밤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개입이 들어왔었고, 당시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당시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였던 닉 티밀하우스 기자도 지금부터는 금리를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조를 했었죠. 그래서 150엔을 지켜냈었는데, 이번에도 10월 초에 이제 엔화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 막으려고 했었던 그런 마디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체크하는 거는 엔화가 어떻게 됐는지. 요즘에. 여러분들도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엔화가 여기서 더 올라가는지, 여기서 진정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N 달러 환율 작년에 한 130엔이 깨질 때도 좀 희한했는데 그때 우에다 가조 일본의 총재 새로 선임이 되면서 일본의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나왔다가 아니네 이러면서 다시 위로 이제 뚫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N 달러 환율 150엔 깨고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뭐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번 주에 있을 일정들이 대부분 달러 약세 요인들이거든요.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부양책이 나올 기대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연설을 했던 하커 총재나 아니면 굴수비 총재도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비둘기적인 발언들을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어제 하커 총리가 얘기했던 걸 보고 제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금리가 너무 올라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지고 집을 내놓지 않으니까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금리를 그냥 더 올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엔화의 강세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러나 여전히 저는 네. 개인적으로 반반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반반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달러는 글로벌 안전 통화잖아요. 지금 이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 등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 지금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요거가 조금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지금 장기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들 사실은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도 이제 투자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미국의 장기 채권 20년 이상 장기 채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TLT라든지 곱하기 3 하면 이제 TMF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투자에 딱 손실 보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장기 국채에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예. 국채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미국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괜찮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뭐 그 이상 더 좋은 안전한 투자처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높아야 돼요.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위험할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정부에게 돈을 1년만 빌려주는 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10년을 빌려주는 게 위험할까요? 당연히 10년을 빌려주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기간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면 30년을 빌려주는 게 위험할까요? 10년을 빌려주는 게 위험할까요? 당연히 길게 빌려주면 빌려줄수록 위험합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도 높아야 돼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단기 수익률은 굉장히 높고요. 비정상의 장기 수익률이 시대입니다, 지금. 낮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게 금리가 더 낮아질 거라는데 베팅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미 이 정도 수준의 높은 금리, 그러니까 2년물 금리만 보더라도 5%가 넘는 금리인데 굳이 장기물 국채에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는 것을 먹겠다는 그런 투자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을 기준을 놓고 볼 때 위험 대비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대비 기대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나아가 보면은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체인징 월드 오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라는 그 영상이 있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어제 제가 찾아보니까 4천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네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내가 미국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이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한 500년의 역사를 본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죠. 네, 각자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들, 뉴욕에서 이제 M7이라는 표현을 일부 쓰긴 합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제 뉴욕 증시에서 다시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M7 사실 이제 약간 잘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매그니피센트이고요. 이게 잘 나가는 이제 종목들입니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라든지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쏠림 현상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네, 그 M7 그러면 이제 보통은 성장주라고 생각하시고 금리가 낮아지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하고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M7이 성장주가 아니다. 성장주가 예, 예.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서 가장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몰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회사들이 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금리가 오르는 것에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M7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 다른 별칭이 있어요. 이것은 SIT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이라는 이 수식어는 사실은 은행 앞에 붙는 수식어예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예. 거죠. 근데 이 수식어가 왜 테크 회사에 붙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 무슨 테크 회사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도 보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셨겠지만 실제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요즘에 이제 판단되는 것은 AI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사실 안보나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미국의 안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 회사들을 성장주로 판단하고 금리로 이렇게 잣대를 댄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올해 금리가 올랐는데도 얘들은 올랐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최근에 얼마 전에 나스닥에서 이 비중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시간 출근하시는데 많이 바쁘신 분들 많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전략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이사님이 눈여겨보고 있는 어떤 업종이라든지 어떤 전략 이런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지정학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것을 찾으려는 수요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변동성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많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M7 이런 회사들에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MMF라든지 아니면 예금이라든지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금을 이길 수 있는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좀 여유를 가지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효석 어브라이즈 이사님 모시고 우리 인사이트픽 오늘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이제 새로운 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